어떻게 보면 여성에 있어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은 고유해. 예? 어떻게 보면 여성의 특권이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죠.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책임과 고통이 좀 수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뭐 신체적인 어떤 뭐 불편감의 고통 같은 것도 따르죠. 임신 초기에 이제 입덧 때문에도 불편할 수 있고, 또 임신 중기에 들어서면서 체중이 증가하고 몸이 무거워지고 하는 어떤 몸매의 변화,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변화. 그리고 이제 임신 말기에 들어가면 또 이제 다가올 출산을 걱정과 불안이 높아지는 시기가 되면서 또 이 시기에 이제 정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정서적인 또 문제를 또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임신과 출산 과정에 그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불편감과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죠. 보통 임신, 출산 과정을 겪을 때 주위에서는 뭐 축하하고 또 축복받는 일이라고 여겨지고 또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실제 정작 당사자는 그렇게 꼭 내가 축복받고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꽤 많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런 임신 출산 과정이 부담과 걱정, 또 더 나아가 불안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걱정도 정상입니다. 예를 들면 좀 남편과야 좀 불화가 있고 해서 좀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임신이 되었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뭐 시댁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임신이 되었다든지, 또는 내가 어떤 여성으로서든 한 인간으로서 어떤 내 자아 실현을 위한 직업적 활동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임신이 하나의 방해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죠. 이런 경우에 여성들에 있어서 좀 임신이 부정적으로 작동되고, 물론 당연히 여성으로서 임신, 출산 과정의 고유의 역할이지만 막상 그걸 맞닥뜨리고 났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또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이제 엄마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과 걱정. 그 전까지는 뭐 하나의 딸로서 혹은 하나의 아내로서 지내왔는데, 이제는 내가 엄마라는 역할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여성으로 하여금 부담, 걱정으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 그런 출산에 대한 공포, 이런 것도 같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임신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 불안, 걱정이 높아지게 돼서 그것이 이제 극심한 불안, 걱정을 유발해서 불안장애에 합당한 소견까지 보이거나, 혹은 정서적으로 무기력감, 우울감이 심해져서 우울증에 합당한 소견까지 나타나게 되면, 이는 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또 정신건강학 전문의에게 꼭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예전에 산후우울증 얘기를 이제 많이 했지만, 이제 지금 요새는 이제 주산기 우울증, 즉 주산기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산후우울증만큼, 즉 산전 우울증, 즉 임신 중 우울증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분들이 산후우울증만큼 꽤 많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DSM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신 건강 편람 이제 진단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예전에는 소위 산후 발병 뭐 이런 이제 내용만 있었는데, 그게 요새는 바뀌었습니다. 주산기 발병 이렇게 용어도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이제는 우리가 임신 중에 정신건강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대두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신 중에도 여러 가지 정신 건강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임신 중에 산모가 좀 여러 가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가 있게 되면 결국 그 태아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여러 보고들이 있습니다. 태아에 있어서 어떤 신경계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정서 어떤 발달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라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 임신 중에 산모들이 어떤 정신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그 영양 섭취의 부족이라든가 어떤 임신, 소위 우리가 임신 중에 산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잘 소홀히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술, 담배, 약물과 같은 그런 물질들에 또 탐닉을 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태아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제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태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좀 여겨지고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모의 어떤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의 좀 증가가 결국 물론 이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태아에게도 끼치지만 또 이 자체가 너무 또 급격히 오르거나 혹은 또 만성적으로 올라 있을 경우에는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신, 출산 전후에 여성의 정신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시기 중에 큰 위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우울증 발병 혹은 불안장애 발병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기를 관리를 잘 해야 이게 나중에 재발성 우울증으로 발전하지 않게끔 우리가 차단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출산 후에 결국 정신건강 문제는 아기한테도 영향을 끼치고 배우자, 남편, 또 가족 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산모의 정신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칼럼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성 임신 출산 시기에 산모의 정신건강관리가 그 국민의 정신건강관리하고도 직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여성에 있어서 정신건강관리 잘 해야 더 나아가서 더 나이가 들어서 재발성 우울증을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아기한테 끼치는 영향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이제 아기 양육에 있어서 엄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포유류라면 더더욱이 중요할 테고요. 물론 아빠의 역할도 있지만은 엄마의 역할이 실은 아주 중요한데, 그러면은 양육에 있어서 엄마의 역할 중에 또 물론 그 아기의 발달에 있어서 신체적인 발달도 중요하지만 이제 머리가 크고 손발이 커지고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고 이런 신체적인 발육도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의 발달 과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지의 발달, 한 가지는 정서의 발달, 세 번째로 사회성의 발달. 이게 매우 중요한 발달 과제인데 이 역할을 아기 엄마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인지의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엄마가 하는 말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랑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결국 아기의 인지의 발달에 엄마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정서의 발달 또한 엄마와의 교감을 통한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서 정서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 사회성의 발달도 어머니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에 있어서
이 아기가 차후에 어떤 사회성을 갖게 되느냐에 있어서 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정신 건강이 아기의 발달, 특히 이런 정신적인 발달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 아기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하고 또 이런 거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럼 더 나가서 그러면 만약에 이 산모가 이런 정신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이런 발달 영역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중에 커서 인지적인 문제, 그러니까 학업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정서적인 문제, 또 애착 관계의 문제 이런 게 발생될 수 있고, 또 사회성의 문제, 다른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고 이런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애들이 결국은 커서 우울장애나 불안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임신 중에 산모들의 어떠한 그 정신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여러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약물에 대한 도움이 또 매우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신 중에 약물 복용, 특히 정신과적 약물 복용이 어떤지에 대한 궁금해하시는 이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우선 임신 중에 약물 복용은 크게 이익 위험인자를 잘 따져서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약물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최근에 비교적 임신 중 복용해도 안전하다고 여겨진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이제는 임신 중에도 어느 정도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특히 임신 초기와 중기와 또 말기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임신 초기는 되도록이면 약물 치료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제 임신 중기서부터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 약물을 치료가 필요하다면 투여할 수는 있는데, 이때 이 약물 치료의 이 이득 위험인자를 잘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즉 약을 투여했을 때의 위험인자, 또 안 투여했을 때, 즉 약물 치료 안 했을 때의 위험인자, 이득인자를 잘 따져서 약을 안 먹어서 위험하다 하면, 그게 더 크다 하면 약을 투여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